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후기 자연 철학자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까지 이제 들어오는데요. 예, 후기 자연 철학자들은 우리가 이름은 많이 못 들어봤을 수 있지만 지금 현대의 자연과학 그 틀은 거의 후기 자연철학자들 여기에서 엄청나게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통찰력 있는,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소크라테스 시기에 거의 다 있는 이제 분들이죠. 페리클레스라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이제 우리가 그리스 하면 그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막 토론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자연 철학에서 인간 철학으로의 이제 바뀌는 그 변곡점에 오늘 얘기할 엠페도클레스하고 데모크리토스, 그 다음에 아낙사고라스, 이 세 분을 얘기를 할 거고, 그 뒤에는 이제 소피스트들이 이제 거의 같은 시기예요. 소피스트. 그러면 소피스트 다음에 소크라테스인데 그게 아니라 소피스트랑 소크라테스랑 같은 시기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 중에서도 압권이지, 압권. 소피스트 중에 압권인데 다른 소피스트들처럼 그냥 뭐랄까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냥 했던 게 아니라 깊이 있는 사유로 끝까지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인간을 탐구한 인간 철학을 이제 한 분이죠. 그래서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근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 철학, 인간 철학이 혼재된 그런 딱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예를 들면은 프로타고라스도 있고, 또 왜 생각이 안 나지? 보르기아스도 있고, 또 강자는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이게 누구지? 그런 양반들이 막 활동하던 그 시기, 그런 시기에 자연 철학도 있었고요. 그런 철학자들도 자연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를테면은 거의 동시대인 자연 철학자들들, 고르기아스, 아낙사고라스, 데모크리토스, 이런 사람들도 인간 철학도 가지고 있었어. 윤리학도. 바로 데모크리토스가 바로 나중에 에피큐르스에게 자연 철학을 제공하면서 인간 철학의 그 토대도 같이 제공을 하죠.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 마음의 평온함,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남겼던 분이거든요. 근데 물론 제가 지금 볼 것은 이제 자연 철학을 보는 거죠. 자연 과학에 너무나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래도 좀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힘이 빠져가지고. 자, 우선 엠페도클레스 이 점차로 그리스의 자연 철학이 후반기로 오면서 두드러지는 특징을 일단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한 가지는 헤라클레이토스가 그러했듯이, 야, 그냥 박식한 자들일 뿐이다, 메타가 없다 너희들은, 이렇게 했듯이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더욱 메타적이고 또 더욱 이제 여기에서 길이 막히는데 아프리아를 만났는데 이걸 뚫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분들이죠. 후기로 갈수록 더욱. 그리고 존재론과 인식론에 대해서 초반 철학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깊게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휘의 빈곤도 있어요. 어휘의 빈곤. 그때 당시에 반도체 뭐 이런 어휘 없었겠죠? AI 이런 어휘 없었겠죠? 전자기력 이런 어휘 없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어휘는 없지만은 우리가 지금 세상을 설명하는 그 틀이라든지 공학에 쓰이는 여러 가지 개념이라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 게 후기 자연철학 시대예요. 제가 그리스 철학을 처음에 3년 전에 할 때는 철학으로 일단 간단하게 정리하고 나중에 막 종교나 과학이나 다 진행하기 위해서 건조하게 하면서 철학적인 중요성에 따라서 조금 그 배열을 많이 했다면, 이번에는 과학을 위한 철학이기 때문에 요 후기 그냥 세 사람 몰아서 했던 거를 이제 몰아서 짧게 했던 거를 굉장히 좀 이제 얘기를 많이 풀 거라서 조금 길 수도 있겠네요 오늘. 아니면 따로 좀 떨어뜨려서 하던가. 근데 공통점들이 있고 자연과학 전반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화학, 물리학, 생물학 이런데 절대적인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이걸 길게 한번 찍을 각오로 일단 켰거든요. 마트도 들러야지. 세일하는 거 뭐 있나. 그리고 싼 거 세일하는 저기도 하나 사고. 엠페도클레스는 사원소설을 들고 나온 분인데, 아이고 이 소리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수염인 줄 알았더니 줄이네. 사원소설은 인도에서의 뭐 사대가 됐건, 한자 문명권의 오행이 됐건, 그리스 쪽에 사원소설이 됐건 원래 있었던 거예요. 원래 있었고, 또 제5원소 같은 그런 개념도 원래 있었던 거예요. 아주 신비롭고 특수한 어떤 무언가로서 설명 안 되는 거죠. 일단 태양 같은 거, 태양이 그냥 불덩어리가 아니다, 제5원소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원소설을 그대로 갖다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3536이요. 이종원이요. 그런데 이때 사원소설은 이전과는 좀 다른 특징이 뭐냐면, 이미 거칠만한 존재론, 인식론적인 그 깊이를 한 번씩 거친 상태였기 때문에 세상이 4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 세상에 우리가 뭐 이렇게 사실 가지적인 거를 생각을 한다고 해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가시적인 거에서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화풍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그 지수화풍에 뒤에 숨겨 있는
가치성으로 더 나가려고 했던 것이고. 근데 이 양반이 이제 기술학통을 논하면서 특이한 점 하나는 뭐냐면, 그 이전에 막연하게 가시적인 거에서 출발한 가지성에 비해서 굉장히 화학적인 생각이 들어가요. 화학. 뭐냐? 이 사원소가 4개가 각각이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가 원소설, 여러 가지 원소들, 1번에서 102번 뭐 이렇게 그 뒤에 것, 인공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런 걸 할 때처럼 걔들은 그 예를 들면은 H2다, 이제 수소다. 수소 원소라고 하면은 얘는 H2O가 될 수도 있긴 해. 그러나 요 H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그 화학 반응을 통해서 H라는 성격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반응 속에서 다양한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O도 마찬가지야. O도 O 자체로 지금 이게 O도 꽤 있겠지. 근데 O가 H하고 만나면은 물이 되는 거지. 지금 제가 말하면서 이게 수증기가 좀 맺힐 텐데 거기에 H2O도 있을 거란 말이죠. 강아지가 헥헥거리는 그 수면은 더 많이 있고, 저는 지금 CO2가 더 많이 나가겠지만 CO2에 있는 O도 똑같은 O라는 거야. 자기 동일성. 근데 이게 바로 앞전 그 생각에서 본 거예요. 바로 엘레아파가 생각했던 게 뭐였죠? 엘레아파는 부동의 일자, 영원불변, 푸시케적인, 정신으로 치면 푸시케적인. 뒤에 정신에 대한 얘기도 오늘 나갑니다. 과학이지만은 중요성 있는 것들은 좀 나갈 거예요. 근데 그게 요 후기가 오면은, 야, 그게 한계가 있지 않냐. 그 당대부터 비판을 받았던 역설 패러독스죠. 그리고 패러독스에 대해서 지금 좀 얘기할까? 잠깐만요. 여러 가지 막 떠오르네. 다자로 한번 그 영원 불변의 일자틀, 동일자, H면 H, O면 O, C면 C, 일단 동일자이면서 거기에서 여러 구조나 결합을 통해서 기능을 한다라는 거지. 이게 화학이잖아, 화학. 그때 당시에 원소가 100몇 개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지금 100몇 개라고 하는 것도 화학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증명이 되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나중에 다른 설명틀로 한 1000년 후에 다른 설명틀로 멋있게 해결될지 어떻게 알아. 끈이론 같은 걸로 설명이 될지 어떻게 아냐고. 모르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당시에 그 화학적인 설명이 어떤 걸 내포하고 있냐면, 굉장히 중요한 그 동일자 그리고 동일자들이 결합을 하고 반응을 하고 어떤 메커니즘, 그 이전에 제가 이미 그 공기에서 말했듯이, 아낙시메네스 그 공기에서 말했듯이 메커니즘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아주 그 눈이 확 뜨이는 그런 생각을, 기존의 사원소설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한 거지. 자기 동일성. 그런데 그 일자들인 거야. 여러 일자들. 나중에 철학적으로는 그 일자로 포개는 거. 이게 과학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과학 철학 같은 데서 나오면은
인문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걸 갖다 쓰는 게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플라톤이 기하학 연구를 이제 많이 해서 기하학 같은 완전한 게 어디 있어. 머릿속에서 정확하게 이등변삼각형이 나오고 원이 나올 수 있잖아요. 현실에서는 절대 없지. 그렇게 될 수가 없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는 근데 뭐 하다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지? 갑자기 까먹었네. 잠깐만, 내가 밟아보자. 내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뭐 기하학에서 다른 데까지 다 이데아가 막 넘어가는 거야. 사회과학이고 뭐 인문학이고 마찬가지로 이 엠페도클레스의 이런 생각들, 동일자, 사원소 이런 생각들도 이 동일자라고 하는 게 물질계에서는 그런 거지만은 정신계로 가면 푸시케나 누스로 조금 이따 얘기할 혹은 다음 시간에 얘기할 아나사고라스의 누스, 이건 기독교적인 개념이에요. 푸시케랑은 달라요. 푸시케는 그냥 이성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영원 불변의 이성. 근데 누스가 되면 이제 그게 아니에요. 신성이 깃들어. 왜냐하면 그분은 생물학의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종자론을 펼쳤던 양반이기 때문에 이미 뭐라고 하면 좋을까? 환원주의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데모크리토스가 환원주의 끝판왕이거든. 엠페도클레스보다 더 끝판왕이지. 근데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근데 그게 옆으로 옮아가면서 쓰여요. 그거는 고대나 현대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 현대에도 이 프로이트가 준 영향이라고 하는 게 여러 분과과학뿐 아니라 예술 같은 데도 다 그냥 한 방에 쫙 퍼지면서 쓰이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동일자에 대한 것, 이런 것도 다른 분야에도 되게 많이 쓰이게 돼요, 나중에는. 결국은. 그러나 일단 우리가 볼 것은 화학적인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화학적으로 그런 걸 상정을 하고 그런 틀 모델 가지고 얘들이 어떤 식으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 기능을 하고 성격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엠페도클레스 정도가 되면은 기존의 그냥 좀 나이브한 지수학 중에서 훨씬 더, 이거는 그 존재론 인식론의 메타성, 이 메타성을 한 단계 이제 올라간 메타성 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본 거지. 오, 엠페도클레스까지 20분 걸렸네. 데모크리토스를 해야 되는데, 그 유명한 데모크리토스가 이제 현대의, 엠페도클레스가 뭐 굳이 화학이라고 치면은 엠페도클레스는 물리, 엠페도클레스가 화학 아닌가? 저 데모크리토스가 원자론을 펼쳤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했던 것은 물리에서 보면 입자들이 있거든요. 입자. 제가 여러 입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생각은 이런 거예요. 이 양반은 다른 어떤 그리스 철학자들과 뭐 가장 큰 구별점이라고 하면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최소한 후반부가 되기 전까지는 가시적인 것 너머의 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데모크리토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원자의 뜻이 뭐죠? 부분을 갖지 않는 것. 수학으로 가면은 부분을 갖지 않는 리치만 갖고 있는 게 뭐죠? 점이죠, 점. 근데 원자는 물질적인 점이라는 거지, 좀 결국. 그런 게 있을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이론을 전개해 본 거예요, 데모크리토스는. 그리고 그 단위체들, 사원소설보다 더 근원적인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 모듈, 기본 입자, 더 분할이 안 되는 이런 걸 상정을 한 거예요. 이게 현대 물리로 들어오는 그 입구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주잖아요. 원자 모형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현대 물리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분할이 되고 입자도 굉장히 여러 가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에 말한 적이 있듯이 전하량이 딱딱 떨어지는 단위를 가지고 있는데, 쿼크는 그렇지 않고 좀 이상한 단위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쿼크는 떨어져 있는 경우가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그럼 그 단위를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수학에서도 그 단위를 찾으려고 했던 게 피타고라스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데모크리토스 역시도 물질적인 세상에 단위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그걸 꼭 찾아내야지. 그리고 거기에 다른 건 일단 다 제껴요. 다른 걸 제끼고 물질적인 세계에 정말 집중을 해서 물질적인 세상의 운동과 변화,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기본 단위로 들어가는 게 바로 원자론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이전 바로 직전에 일 때는 운동이 불가능하고 진공도 불가능하거든요. 원자론일 땐 당연히 진공이 있을 수밖에 없죠. 쪼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체가 통이면은 진공이 없는데 통이 아니라는 거잖아. 아주 그 기본 입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 기본 뭔가가. 그 양반이 아톰이라고 표현했던 어떤 기본적인 게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 기본적인 게. 근데 제가 말했듯이 그것만 하는 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그걸 가지고 자연 철학이 구성이 되는데, 인문적인 생각조차도 같이 가요. 이건 되게 그 검소하고 이런 그 생활 철학자니까, 자연 과학자가 아니라 철학자니까 자신의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른 부분의 그 인문적인 얘기나 이런 것들 단편에 남겼단 말이죠. 근데 거의 에피큐로스 같은 그런 그 생각이에요. 에피큐로스가 실제로 그뿐 아니라 그 뒤에 키케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수학하니까 당연히 에피쿠로스가 아니라 수학 쪽에 영향을 받았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거는 이제 제가 따로 찍어놓은 것도 있고, 헬레니즘의 그 수학파는 실제로는 에피쿠로스적인 영향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완화가 많이 되거든요. 완화가. 근데 이 데모크리토스 선생은 어쨌든 간에 하나의 입자, 기본이 되는 거, 그걸 가지고 다른 걸 제끼고 물질계를 설명하려고 했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뭐 합리적이고 소박한 그런 실천 철학도 있었고, 그때는 다 철학자니까. 지금 물리학자가 물리학 책 그에다가 챕터를 나눠가지고 뒤쪽에 윤리학까지 써버리면 좀 이상하지. 지금 막 윤리학자 막 샌델이 앞쪽에다가 물리학 그 빅뱅 이론에 대해서 쓰면 좀 이상하겠지. 근데 그때는 그렇게 쓰는 게 그냥 그렇게 쓰는 거야. 철학자들은 원래. 철학자들은 미토스와 반대되는 것들을 쓰는 거야. 미토스와 뭐 반대라기보다는 미토스를 넘어서는 철학, 필로소피를 그냥 쓰는 거야. 근데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은, 나 혼자 재밌나? 여러분 그러면 원자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입자, 작은 입자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현대과학으로. 양자역학의 세상, 아인슈타인 그 시기의 그 세상에 입자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작은 입자를.
이를테면 전자 같은 거를 본다라고 하는 관측 행위가 전자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필요한 운동량을 다 그 물리량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물리량이라고 하면은 가장 고전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위치하고 속도거든요. 근데 속도를 알면 위치를 모르고 위치를 알면 속도를 몰라. 그 얘기는 뭐냐? 물리량을 전혀 알 수 없다. 그 얘기랑 똑같아요. 확률밖에 모른다. 근데 데모크리토스는 그걸 예측했을까 못했을까? 현대는 기술적인 거랑 관계없이 전혀 무관한 거예요. 기술적인 거랑 얼마나 어떤 뭘로 보느냐랑 관계없이 못 봐. 작은 입자를. 근데 이 양반은 기술만 발달한다면은 긍국의 아톰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물론적인, 기계론적인 이쪽 계열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그 머릿속에서는 이거에 대한 뭐 거의 신념이 있었던 거지. 아톰에 대한. 그리고 너무나 자꾸 하지만 분명히 기술적으로 극복이 돼서 관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분이 메타적인 사유, 그리고 존재론이나 인식론에 대한 또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 이전과는 다른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성찰적인 그런 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계로서는 이 원자에 대해서도 볼 수 있을 거다. 그분이 지금의 그 현대 물리, 뭐 양자역학 이런 걸 알았다면은, 내가 이것만 알았으면은 그때 그 주장을 안 했을 텐데, 그럴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근데 한번 생각 한번 다시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입자를 못 봅니다. 전자 같은 걸 못 봐요. 전자 뭐 이렇게 모형 나오고 하는 건 다 모형이고, 뭐 이렇게 무슨 어디 현미경 같은 걸로 이렇게 보이고 하는 거는 간접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입자, 17개가 되는 입자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아포리아에 부닥치는 거야. 막다른 골목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막 중력에 대한 새로운 연구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걸 다 묶을 수 있는 뭐 이제 그 에미론이라든지 이런 그런 계열도 막 하고 하는데, 진짜로 수백 년, 수천 년 지나고 나면은 지금의 틀로 본다 못 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완전히 개념이 바뀌어 버릴지도 몰라. 이를테면 어떤 끈의 파동 같은 것을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운동량 보는 거는 직접 볼 수가 없고 간접적으로 확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어떤 진동수나 파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본 입자들을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나중에 수학이나 물리학이 많이 발달했을 때. 그래서 이제 제가 데모크리토스를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좀 넣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완전히 또 질적으로 다른, 결이 다르고 생명현상에 대한 많은 그 뭐라고 합니까, 시사점을 두고 거의 그 시발점인 아낙사고라스인데, 지금 힘들어가지고 일단 조금 얘기하다가 이어서 하든지 하면 되지 뭐. 이분은 종자론을 펼쳐요. 종자론. 드디어 이제 지금까지 쌓여왔던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
아직 활화산으로 터지지 않은 밑에 막 마그마가 막 이글이글 거리던 것 하나가 터져 나오는 셈입니다. 뭐냐면은 그 이전에도 조밀이 어떻고 수가 어떻고 영혼이 어떻고 물질이 어떻고 아톰이 어떻고 푸시케가 어떻고 이런 말들이 계속 있었죠. 그래가지고 오르페우스교 같은 그 교주인 피타고라스도 있었고, 그리고 탈레스도 사실 물활론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편으로는 물을 그 근본으로 봤던 사람, 물활론에서 물은 그 물이 아니라 요 세계에 있는 어떤 그 사물, 어떤 생명체들 뭐 이런 것들이 뭔가 길을 가지고 있다. 동양적인 표현이 나오네. 뭔가를 가지고 있다. 뭔가를.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플라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에 가서 갈무리가 되면서 이 자연철학 이게 굉장히 방대하게 쓰여지게 되는데, 이분은 그 이전에 그 푸시케하고도 또 달라. 푸시케하고도 좀 다르고 로고스하고도 다르고, 헤라클레이토스는 로고스, 이성, 요거였고, 이제 저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는 약간 신비주의적이고 종교적인 그게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플라톤이 쓰게 되는 푸시케는 이성이면서 영원 불변이야. 근데 거기에 또 데미우르고스, 창조주가 나와. 나중에 그래서 세계의 그 종교 중에서 이 세 개의 종교 중에서 3셋, 세 개의 종교에 영향을 많이 주는 그게 나오는데, 그래도 요때까지만 해도 푸시케는 동일자이고, 그러니까 제가 서양은 파미르구원 그거 넘어서 굉장히 많은 걸 같이 공유한다. 윤회라고 하는 개념 다 있다. 선신학신 다 있다. 그 얘기를 했었죠. 근데 굳이 차이를 말하자면, 다른 쪽의 윤회는 윤리적인 요청에 의한 그 윤회에서는 서양의 그 윤회하는 그 주체에 비해서 아트만이 됐건 뭐가 됐건, 서양은 시간이 일단 좀 제거가 되어 있어. 시간이 큰 변수가 안 되는, 윤회라는 건 시간이잖아. 시간의 굴레 톱니바퀴에서 소가 됐다가 사람이 됐다가 부처가 됐다가 뭐가 됐다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세식이 남아있고 막 그걸 나중에 천안통으로 막 다 봐버리고 하잖아요. 세계통으로, 신통력으로. 근데 여기는 이성이 투명하고 맑고 완전히 순수한 거야. 숫자 같은 것이고, 공기에 아무것도 안 들어간 청탁에 청만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근데 걔의 특징은 이성이라는 거야. 이성, 완주하는 이성. 그게 윤회를 하는 주체거든요. 그게 좀 차이지. 근데 요분은 종자론을 펼쳐요. 일단 종자론. 그러니까 어떤 씨앗 안에 가능성이 분부가 되어 있다. 이거는 그 이전까지의 유물론적이고 환원론적인 사원소설이라든지 원자론이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생명현상에 대한 통찰을 주는 거죠. 통찰을. 그래서 질적으로 다른 어떤 세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분은 누스를 얘기해요. 누스. 푸시케하고 누스하고 차이는, 기독교 요한복음 할 때 제가 얘기를 했었죠. 일자 유출이 되면은 사람의 누스 그리고 그다음 푸시케는 약간은 같이 중립적이야. 이성이니까 영원 불변. 누스는 성스러운 거고, 그리고 이 소마 몸은 중립적이야. 그리스적인 거. 근데 프레시 하면은 사르케라고 하나, 저 헬라어로는 그거는 죄악의 그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그리스 시기에
플라톤이라든지 그 주변의 그 생각에도 푸시케나 소마라고 말하는 그 안에도 그런 뉘앙스들이 담겨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순수한 것을 찾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게 감각, 육체 이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잠깐만, 이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서 더 못하겠습니다.